그리고 오늘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좀 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보셨는데 특검 브리핑도 그랬죠. 수의를 입고 있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수의를 벗고 또 집행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수의를 입고 변호인단을 만나러 갔다. 이게 그 브리핑의 핵심이었는데 서정빈 변호사님 나누셨는데 오늘 법률대리인단에서 그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워서 잠시 예. 수의를 벗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검이 오는 바람에 그리고 와서 체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당황을 했고 오포로 신체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실에 변호인들이 와 있으니까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특검 측에서는 그런 요구를 전혀 무시를 하고 회피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녹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것들은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특검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서정빈 변호사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예. 특검 측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홍주 특검부가 그때 현장에 직접 나갔는데 오늘 얘기한 내용이 더워서 이제 벗었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브리핑한 내용이 보면 예. 4번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 그렇죠. 얘기한 게 30분 아니라 간격으로 뭐 했다고 한 번 가서 그랬죠. 얘기하고 한 번 예. 가서 얘기하고 한 번 가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전까지는 변호인들도 선임을 안 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협의를 합니까? 누구라 대상이 있어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1차 체포영장 이번 말고요.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탄핵당한 예. 다음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변호인들 사이에서 자, 체포하러 오게 되면 자, 옷을 벗고 있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얘기가 이미 드러났어요. 저 그렇다면 그랬나요? 예, 이건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와서 일반인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집행하려고 왔으면 다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4번이나 얘기했는데 옷을 벗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 이후에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또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건데요. 국민들이 좀 이해할 만한 알리바이를 대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법률대리인단이 긴 장문의 입장문을 냈었고 김계리 변호사도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과연 수사인지 인치하여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망신주기라는 건데 또한 정광재 대변인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입장문에서 임의 촬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체증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특검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특검이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당시 야당 주도로 만든 정략적 특검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진 법 체계 내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도 본인이 특검 수사에 응하되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특검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에도 좀 문제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결국에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잇고 있었느냐, 잇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자꾸만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냐. 만약에 특검은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만 밝혔어도 될 만한 사안인데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논쟁이 되고 있느냐. 이건 예.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분명히 새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서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 이거 충분히 확인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레가 김건희 여사의 출석일이기 때문에 모레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입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느니 무엇이 열이 올라갔느니 하면서 그 벗어 던지고 누워있으면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담요? 예, 이불 같은 거로도 뒤집어 돌돌말이 한 다음에 이거는 체포입니다. 이거는 체포 영장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라든가 수사관이 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 교도관들은 협조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안 보이게 좀 이불 같은 거로 돌돌 마른 다음에 체포를 해야죠. 수갑까지 채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체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까? 강하고요? 아까 이제 원칙론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특검이 해야 될 조치인 거죠.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특검이 판단할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의복을 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도소 같은 경우도 계속 일관되게 그 본인 말이 맞다고 한다면 특혜를 계속 제공했다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만약에 지금 8월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 관계자들을 다 소환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들을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도 불가능하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법 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면 예. 앞으로 내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그것이 집행돼야지만 사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사법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둘둘 말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특검이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판판이 만약에 특검이 이것을 갖다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집행되고 그것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입장문을 낸 이유가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권남용이나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아주 강조를 했으니까 서 변호사님 이것이 구치소의 교도관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의 교도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금 압박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 교도관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물리력이나 일부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점을 뭐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1차 시도, 집행 시도 과정에서도 보이듯 결국 실제로 무리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도관들이 지휘를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강경하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하고 나아가서는 변호인단들이 추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무에 있는 그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전에서도 그런 구치소에서 이런 집행에 어려움을 좀 호소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예. 이런 현실적으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그에 상당한 부담감이 크다라는 점을 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형집행법에 따른 건데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집행법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교도관은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뭐 예컨대 도주의 위험이라든가 자해라든가 혹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교도관이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효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형집행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수용 시설 내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사실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형집행법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뭐 교도관도 그 지위에 따라서 강제력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광재 대변인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수요일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내일이 하루피고 7일이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입니다. 뭐 물론 시한이 다 되면 또 영장 발부 받겠다 뭐 얘기는 했겠지만 언제쯤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고 좀 예상? 그래서 뭐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전엔 당연히 한번 나서겠죠. 그런데 이 결국에는 그 특검이 얻고자 하는 실효적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효적 이익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확인된 거예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게 지금 100% 확실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과거 전임 대통령의 경우에 방문 조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최선의 방법은 특검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그 특검 앞에 앉혀서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자꾸만 그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최선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차악의 방법이라도 그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특검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특검으로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 질문을 받았는지 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기소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는 기본적인 절차다는 취지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피의자 신문 절차는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상 이걸 거치지 않았을 때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소에 나아갈 수 있긴 한데 다만 이것은 상당히 좀 예외적인 그런 사안들이고 통상적으로는 결국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최소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라도 뭐 체포영장 집행이 되었다 혹은 소환에 응했다 했을 때 진술을 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특검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뭐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딱히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제로 특검 측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건 아닌가. 결국에는 다른 피의자들, 다른 사건의 그런 피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공정하게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영선 전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피의자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뭐 자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또 주목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비화폰 관련해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비화폰도 사용 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 권한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룹에 있었다는 보도였거든요.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비화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2024년도 7월 달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인가요?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작년 3월 31일부터 올해 초까지 통화한 목록들을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만 뭐 경호처 내용에 의하면 장관들한테 이 비화폰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비화폰의 번호를 주면서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소위 이 비화폰 자체가 별도의 어떤 대통령 부인에게 대통령이 부재 시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예. 김건희 씨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비화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법 외의 상황들이 관찰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 왜 그 전화가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럼 그 전화를 사용했던 이유가 소위 내란과 관련된 통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또는 별도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국가의 공적인 권한으로 활용되는 비화폰을 가지고 그것의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비화폰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확인되고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단순히 이제 비화폰이 보안 문제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 그룹에 속하면은 볼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보도의 취지인데 서정 변호사 이러면 이게 맞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 대통령 경호처 내부 규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데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예.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권한 남용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화폰 제공 그리고 뭐 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이 결국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혐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이 비화폰이 지급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비화폰이 지급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 그런 보안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결국 군사 기밀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무상 그런 비밀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혹은 그 공유를 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또 달력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모레 소환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소환된 인물들을 보면은 정광재 대표 이제 혐의도 좀 많이 특검법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일단 6일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보여요. 워낙 많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예. 이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건진법사 관련한 청탁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만 확인하기에도 한 번의 조사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수사에 응하되 뭐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뭐 6시 이후부터는 수사가 좀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특검에서 뭐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예.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더 혹독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건강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예. 어떻게 뭐 특검에 잘 소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최상병 특검이나 계엄 행위와 관련한 내란 특검 이거보다도 상당 기간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 수를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예. 만약에 그것이 민주당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 될 리가 없을 거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